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고요한 어둠을 가릅니다. 김선영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41세의 나이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은 기상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지우와 7살 준호가 작은 코 고는 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속삭이듯 말하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겨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커피 한 잔. KTX 안에서 먹을 간식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5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서야 부산역에서 5시 30분 KTX를 탈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 불빛과 편의점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빛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IT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서 오늘도 여러 회의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실에 도착하면 9시부터 바로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원룸을 얻고 지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주말에만 부산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편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단축되고 야근이 있어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달랐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지우가 전화로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했습니다. 준호는 말은 안 했지만 주말마다 엄마에게 꼭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미리 예약해둔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부산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서 서울의 빌딩 숲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시간 40분간의 이동 시간 동안 선영은 보통 업무 자료를 검토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원룸 생활을 정리하고 매일 KTX 출퇴근을 결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매일 아이 곁에 있고 싶어요. 남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매일 5시간 넘는 이동시간, KTX 비용, 몸의 피로를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고, 아침에 깨우고 싶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싶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KTX가 대전을 지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아파트 단지들. 이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우야, 준호야,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일찍 들어갈게. 마음속으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침에 찍어둔 아이들의 잠든 얼굴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역이 가까워졌습니다. KTX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의 바쁜 업무, 동료들과의 협업, 상사에게 보고할 자료 준비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한편에는 이미 오늘 저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9시 30분 서울역 출발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부산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살며시 들여다볼 잠든 얼굴들. 오늘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역 승강장에 내려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 위에서 오늘도 선영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매일 KTX 출퇴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서울 사무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찍 잠자리에 들려 해도 부산에 도착하면 이미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까지 겨우 4시간. 잠이 부족했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동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후 3시 임원회의실에서 월간 인사평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확인했던 수치를 잘못 읽었습니다. 김 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부장이 선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부산에서 매일 출퇴근한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박 부장의 직접적인 질문에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곤란하죠. 사무실로 돌아온 선영은 책상에 앉아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부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커피 한 잔 할래? 친한 동료 이주임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이주임.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주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솔직히 말해봐. 매일 KTX 타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그럼 다시 서울에 방구하는 건 어때? 예전처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또 떼어놓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면 너부터 쓰러지겠어.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이주임의 말에 선영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8시 KTX를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 내일 오전 임원 보고용 자료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수정사항들 반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필요하니까 오늘 밤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영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KTX 시간을 놓치면 다음 차는 9시 30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늦어질 것입니다. 부장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요. 오늘 밤에 검토해 봐야 해서요. 결국 선영은 KTX 예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조심히 와.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선영은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10시 30분 KTX를 탔습니다. 피곤한 몸을 좌석에 맡겼습니다. 차창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낮에는 보이던 풍경들이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준호가 엄마 기다리다 잠들었어요. 선영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준호가 소파에서 잠든 사진이 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을 넘겼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만 깨어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응. 아이들은 일찍 재웠어. 지우가 계속 엄마 기다린다고 해서 힘들었어. 선영은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엄마가 선물한 작은 곰돌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 30분 KTX.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KTX 예약이 실패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전이라 좌석이 모두 매진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6시 30분 차를 예약했습니다. 회사 도착 시간이 1시간 늦어졌습니다. 김 과장, 오늘 왜 늦었어요? 박 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KTX 예약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회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주임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영아, 진짜 이렇게 계속할 거야? 너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명절이나 성수기 때마다 이런 일 생기겠어. 선영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KTX 좌석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연휴 전에는 예약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KTX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맞는 걸까?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몸의 피로, 업무에서의 실수, 상사의 눈치,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 가장 힘든 것은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 직장인, 집에서는 자주 늦거나 피곤한 엄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작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와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안해. 오늘 좀 늦었지. 괜찮아요. 우리 엄마 기다렸어요. 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선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과연 지금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선영은 내일을 위해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긴급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진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무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이미 7시를 넘겼습니다. 8시 KTX를 타려면 지금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님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과장, 인력 운영 계획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선영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의껏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 인원 현황을 보면 시계 바늘이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의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8시 KTX를 놓치면 다음 차는 9시 30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자정을 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8시 차를 못 탈 것 같아. 그럼 몇 시에 와? 9시 반 차 타면 12시 넘어서 도착할 거야.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오늘 학예회 연습 이야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며칠 전부터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8시 1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시 30분이 되어서야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계속하죠. 선영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시 KTX는 이미 서울역을 떠난 후였습니다. 9시 30분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선영은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 언제 와요? 지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12시쯤 도착할 것 같아. 아, 네, 학예회 연습 이야기 내일 아침에 들려줄래? 괜찮아요. 그냥 잘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실망한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KTX 안에서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뭘 그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 엄마 그림이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와 준호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는 그림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와 지우, 준호는 집 앞에 서 있고 엄마만 멀리 떨어진 기차 안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오히려 아이에게 외로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싶었습니다. 지우야, 어제 그림 봤어. 정말 잘 그렸더라. 엄마가 자주 기차 타고 멀리 가서요. 지우의 대답이 선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지우랑 준호가 좋아서 매일 집에 오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여요. 7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요? 지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회의 때문에 놓친 업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 어제 회의 끝나고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어요? 열차 시간 때문에요. 회사 일정보다 개인 일정을 우선시하는 건 곤란하죠? 박 부장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이주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영아, 부장님 말씀 들었지? 응, 솔직히 말해서 너도 한계인 것 같아. 얼굴이 말이 아니야.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있었고 늘 피로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서울에 다시 방구하면 되잖아. 아이들이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건강해야 좋은 거 아니야? 오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원회의가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겨진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평소 5시 30분 KTX를 타도 9시에 도착하는데 7시 30분 회의는 불가능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서울에 올라와 있어야 했습니다. 또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길 KTX에서 선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남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회사에서도 계속 눈치 주고 아이들도. 어제 지우가 그림 봤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방법?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너도 아이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KTX에 오르며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아이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해보겠다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차분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걱정이 많이 됐어. 너 보기에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을까? 지우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 엄마가 왜 항상 피곤해 보이냐고. 선영의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서 힘들어도 매일 집에 온다고 했지. 그랬더니 지우가 그러더라. 그럼 우리도 엄마 도와줄게라고.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나 봐. 혼자 다 감당하려고만 했네. 바보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자. 남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방법? 회사랑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거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같은 건 말이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잘 안 해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 너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남편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마음을 정리하고 박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혹시 재택근무 제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주 1회 정도만이라도. 박 부장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과장이 그동안 성과는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통해 컨디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성과는 더 확실히 보여주셔야 해요.
선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 목요일 첫 재택 근무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부산 집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서울 안 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집에서 일해. 와, 그럼 우리 학교 다녀와서 엄마 볼 수 있어요?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조용한 집에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실에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면서 빨래도 돌리고 저녁 준비도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이 선영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이들 왔구나. 간식 먹을래? 네.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반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뭔데? 민수가 급식실에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후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어때? 집에서 일하니까? 정말 좋아. 업무 집중도도 더 높은 것 같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행이다. 얼굴도 훨씬 밝아졌어.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재택 근무가 정식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선영의 업무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지니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박 부장도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일 처리가 예전보다 더 꼼꼼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재택근무 덕분에 컨디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 2회로 늘려볼까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다만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은 무조건 출근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주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응, 재택근무하게 돼서 그래. 역시 방법이 있었구나. 왜 진작 시도해보지 않았어?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나 봐. 남편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용기가 났어. 가족의 힘이 크긴 하지.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작은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뭐야, 이거? 편지를 펼쳐보니 지우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께.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매일 집에 와줘서 정말 좋아요. 준호도 저도 엄마 도와줄 거예요. 사랑해요.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준호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요. 혼자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준호, 정말 의젓하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엄마 도와주겠다고 해. 남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규칙을 정해보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있는 날에는 아빠가 아이들 돌보기. 엄마가 집에 있는 날에는 가족 시간 갖기.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야기하기.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앞으로는 함께 해결해보자. 며칠 후 회사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서 내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김 과장, 축하합니다. 최근 업무 성과가 특히 좋았어요. 박 부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KTX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좋은 일 있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상 받았어. 와, 축하해요.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혼자였으면 못 해냈을 거야. 모두 고마워.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작은 식탁을 둘러싸고 앉은 4명의 가족.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KTX를 타고 다녀야 했고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감당하는 무거운 여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집과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7시까지는 더 잘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과 마음에 큰 여유를 주었습니다. 7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지우. 오늘 엄마 집에 있는 날이에요? 응, 오늘은 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야.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남편도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전에 화상회의 2개 있고, 오후에는 자료 정리 작업이야. 그럼 점심은 내가 해놓을게. 고마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집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과장, 자료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박 부장의 칭찬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재택근무하는 날만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고마워. 정말로.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이 선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간식 먹을까? 네.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뭘로? 발표를 잘했다고요. 우와, 대단한데? 뭐에 대해 발표했는데? 가족에 대해서요. 우리 엄마가 매일 KTX 타고 서울 다니면서도 우리 보러 집에 온다고 했어요. 선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구나.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보다고.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최고라고. 아이들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안 아프니까 좋아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 해냈을 거야. 선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뭐가? 내가 혼자 끙끙 앓을 때 함께 방법을 찾자고 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처음에는 포기하라는 사람들도 많았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남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의 선택이 맞았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봐. 선영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KTX에 오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익숙한 여정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멀리 돌아왔구나.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쳤고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회의적인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KTX를 타고 다녀야 했고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통해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주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여. 일도 더 잘하고. 가족들 덕분이야. 혼자 할 때랑은 완전히 달라. 역시 가족이 힘이구나. 오후에 박 부장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동안 성과도 좋았고 재택근무도 모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다만 팀장이 되면 책임도 더 무거워져요. 괜찮겠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과 상의해보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퇴근길 KTX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승진 제안 받았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고민이야.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집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응, 엄마가 승진할 수도 있어. 와, 축하해요.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승진하면 일이 더 바빠질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선영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방법을 알잖아.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선영은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해볼게. 우리 함께. 그날 밤 선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서울 원룸에서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힘들어도 매일 아이 곁에 있고 싶다. 그때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왔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엄마도 완벽한 직장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KTX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여정이니까요. 지켜낸 하루가 지켜낸 사랑이 되어 오늘도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